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재입니다. 인생은 짧고 즐길 게임은 너무나 많습니다. 2024년 첫 영상 정도는 아무 소리나 해도 스스로를 위한 기분 전환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야기는 게임 엘든링의 화학, 아니 연금술적 배경에 대한 소개입니다. 혹시 아직 엘든링을 해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환경의 웹을 오가며 퀘스트를 진행하고 감춰져 있던 스토리라인과 비밀들을 풀고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즐겁습니다. 롤플레잉 게임에 빠질 수 없는 위압적인 잡몹 및 보스들과의 전투 역시 엘든링의 매력 중 하나겠죠. 엘든링의 제작사는 프롬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최근에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디스틱한 게임 제작사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나이라면 로봇의 로망, 아머드 코어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울류 게임들의 시작이 된 데몬즈 소울스, 그 뒤를 잇는 너무나 유명한 다크 소울 시리즈와 아시나 게니치로 간다, 에세키로까지 아주 즐겁고 손에서 땀이 도무지 마르지가 않는 명작들입니다. 소울류 시리즈 게임들로부터 소울라이크 혹은 소울류라는 새로운 분류가 생겨나기도 했을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와 본인의 피지컬 한계를 느끼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대략적인 소개가 끝났으니 엘든링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워낙 설정과 스토리가 풍부한 게임이다 보니 과학 채널로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겠고 게임의 설정이나 배경 중 화학의 전신인 연금술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게임을 플레이하신 분이나 절대로 플레이하지 않으실 분들만 봐주세요. 장엄하기까지 한 엘든링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칼과 마법이 사용되는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나 복장은 이해하기 쉬운데 하늘에 떠있는 엘든링의 문양은 뭘까요? 대충 아무거나 그려 넣었다기에는 체계적인 듯 싶고 정확히 알기에는 너무나 불친절합니다. 보고 바로 알면 사실 비정상입니다. 엘든링의 문양은 장미 십자회에서 사용되던 지식의 나무에서 유래합니다. 리플리 스크롤이라는 연금술 스크롤에서 등장하기도 했는데 연금술적인 작업과 변화를 위한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도 혹은 연금술적 작업을 위한 개념들의 요약으로 12개의 열쇠로도 유명한 15세기의 연금술사였던 바실 발렌타인의 아조트 시리즈의 도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조트는 고대 연금술에서의 만능 약물 혹은 변환 촉매를 뜻하며 우리가 상상하듯 납을 금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첫 장면에 나왔던 플레이어블 캐릭터에게서도 연금술의 변환 증거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국문으로 빛바랜 자, 영문으로는 타니쉬드라 불립니다. 이는 과거로부터 납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으며 연금술 변환에서 가장 첫 단계의 금속을 의미합니다. 빛바랜 자의 황금의 군주까지의 여정은 납이 문자 그대로 또는 은유적으로 금으로 바뀌는 위대한 작업, 즉 매그넘 오푸스에 해당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빛바랜자의 복장은 블러디 울프 세트라고 불리며 레이징 울프라고도 합니다. 이 복장의 회색빛 색상과 늑대라는 단어, 피, 붉은색 이 모든 것은 금속 원소 안티모닌을 상징합니다. 안티모닌은 금속을 정화할 수 있는 협력 금속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르는 황금의 군주는 이름 그대로 금에 해당합니다. 금을 상징하는 연금술 기호도 다양합니다. 현재도 사용되는 태양과 금의 기호, 그리고 그 이전 사용되던 고대 연금술 기호도 흥미롭지만 엘든링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다음과 같은 기호입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에 앞서 엘든링에 등장하는 다양한 아이템 설명에서 용해, 분리, 화학적 결혼과 같은 표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역시 연금술의 과정과 관련됩니다. 엘든링의 여러 보스 중 초기 공개 트레일러 영상에도 등장했던 불의 거인이라는 레전드 보스 몬스터가 있습니다. 게임 속 설정들은 다 생략하고 불의 거인은 거인들을 살령해 불의 정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불의 거인의 눈동자를 굳이 보여줍니다. 이 역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눈동자를 왜 저렇게 그려야만 했을까 싶도록 말이죠. 사륜아닌가? 하지만 이 눈동자 속 형상을 우리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중앙에 커다란 하나의 원이 있고 그 주위를 8개의 원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금의 기호와 동일하다 생각할 수 있으며 리플리 스크롤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플라스크 속 모습을 확대해보면 금의 기호 그리고 불의 거인 눈 속 배치와 같은 원 형태들이 등장합니다. 고리 중 7개는 금속 사슬로 중앙 이미지에 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구성이 태양계의 고전적인 7개 행성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이야기되곤 합니다.
마지막 8번째 원은 사슬이 아닌 모든 물질의 원질을 의미하는 프리마 마테리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본 설정이 연금술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면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도가니, 즉 엘든링의 세계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해설될 수 있겠죠. 현재 제공되는 월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초기 컨셉으로 제공되던 맵 구성을 기준으로 참고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원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게임이든 불이나 물, 땅과 공기 혹은 구름이 없는 게임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성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싶죠. 중요한 것은 엘든링에서 세계 중앙의 거대한 에르드 트리의 존재와 설명들은 없던 의미도 부여합니다. 에르드 트리의 원시 형태가 생명의 도가니였다는 것, 붉은 색상으로 예시되고 있는 등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형태의 표현들을 여러 연금술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17세기 독일 조각가인 볼프강 킬리안의 생명의 연금술적 나무입니다. 이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림 속 4가지 원소의 상징들, 균열과 동굴, 해와 달 형상, 그리고 중앙에 큰 나무와 생명의 나무라는 표식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성 사문자 아래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 연금술적 작업의 예시들로 엘든링 월드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 유기물을 태워 재로 만드는 하소를 통해 사막을, 땅이 용해되거나 분해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분화구, 절벽이 분리되어 만들어진 틈, 휴화산 속 녹아 결합한 물질들, 발효와 부패로 만들어진 늪, 기체와 구름으로 이루어진 증류의 결과, 그리고 그 모든 원소 에너지의 합인 에르드트리까지 7가지 위대한 작업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위치에서도 림그레이브 숲에서 호수의 리에니에 겔미어와 산과 거인들의 산령을 넘어 무너지는 파르마즈라까지 이 모든 구획을 재배치하면 에르드트리를 중심으로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 모든 지역들은 연금술의 작업과 일치하게 됩니다. 우연히 들어맞은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우리의 멜리나는 손가락의 무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역시 오묘합니다. 스타트rek이나 20세기 소년 등 손 모양이 특별한 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엘든링과 같은 게임에서는 굳이 여기서 손가락이 싶습니다. 손가락의 의미는 생각보다 큰데 손가락 읽는 엔야라는 캐릭터도 등장하며 빛바랜 자들에게 인도와 도움을 제공하는 두 손가락이라는 존재, 그리고 세 손가락이라는 존재까지 왜 이렇게 손가락이 자주 나오는지 기묘합니다. 그런데 손가락, 그 중에서도 두 손가락은 과거부터 의미가 컸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두 손가락 아뮬렛이 죽은 자에게 사용되었던 상처의 치유를 위한 마술적인 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손가락 사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평화와 회복, 신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술에서도 손가락은 많은 것이자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엄지손가락 위에는 달 아래 왕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화약의 핵심이기도 한 초석을 의미합니다. 모든 염의 왕이자 주인으로 이야기되곤 하죠. 검지손가락에는 육망성이 있습니다. 이는 비트리올이라 불리던 황산 혹은 황산염을 의미합니다. 초석 다음으로 가장 강한 염으로 여겨져서 작업의 완료에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왔습니다. 중지손가락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염화 암모늄을 의미하는 쌀 암모니악을 상징합니다. 약지 손가락에는 전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명반을 의미합니다. 염색을 비롯해 명반 없이는 완벽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지 손가락에는 열쇠가 그려져 있습니다. 철학자의 열쇠라 불리는데 관련된 것은 소금입니다. 손바닥 중앙에는 물고기와 불이 그려져 있죠. 물고기는 수운을 상징하며 불은 황을 의미합니다. 두 손가락은 연금술적 결혼과 의미를 같이 합니다. 붉은 왕과 하얀 여왕, 태양과 달 등 2개의 대상의 결합으로 달의 아이이자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엘든링에서는 모독의 군주 라이커드와 측실인 화산관의 주인 타니스의 구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복선은 부부관계였으며 엘든링 스토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영원의 여왕 마리카와 황금률 라다곤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이제껏 설정되었던 연금술적 배경과 흐름의 핵심으로 위대한 작업의 4가지 단계로 설명됩니다. 색상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니그레도, 알베도, 시트리니타스, 그리고 루베도의 흑백 황적의 변화로서 납이 금으로 변화하는 단계가 됩니다. 색상에서 느껴지듯 이들은 죽음과 부패, 정화, 내면의 빛의 발현, 그리고 합일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엘든링에서 이 과정들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니그레도의 죽음과 부패로서 영원의 여왕 마리카는 죽음의 룬을 엘든링을 파괴하며 뽑아냅니다.
알베도의 과정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반되는 존재인 마리카와 라다곤은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중요한 남성적 요소인 라다곤은 달의 여사제 레날라에게 자신의 정수를 주어 달에서 태어난 아이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카는 태양의 자아를 황금으로 분리합니다. 시트리니타스로서 마리카와 라다곤, 즉 태양과 달을 대표하는 반신족 자녀는 죽음의 룬으로 희생되며 두 상반된 존재는 정화된 극단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루베도는 마리카와의 보스전에 돌입하면 붉은색으로 머리가 변화하며 라다곤이 등장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황급히 결론입니다. 엘든링 설정의 대부분은 연금술적 관계를 배경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지만 이미 선을 많이 넘은 것 같아서 신년 특집 아무 말 대잔치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